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심지 않으면 후회할 텃밭작물 1위에서 12작물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작년 안에 제가 60여 종의 텃밭작물을 소개해 드렸더라고요. 그 중에서 10가지 작물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보다 올해 심어보고 싶었던 최고의 작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작물을 선별하는데 나름의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봄과 가을 재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배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은지, 그리고 키우기는 쉬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활용도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작물부터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심채 모닝글로리인데요. 아마도 이 작물을 알고 계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흔한 텃밭 작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작물 중에서 한 가지 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른 봄부터 장마 기간까지 조금 길게 씨앗 파종 시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병충해가 거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도 아주 쉬워서 초보 텃밭지기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것이 이 모닝글로리 공심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이 이렇게 이른 봄 4월 달에 씨앗 파종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공심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면적이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공심채 하나만 심었다 하더라도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푸릇한 채소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심채 왜 11호 선정했을까요? 바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흔한 그런 채소가 아니다 보니까 요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요리를 했을 때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그런 채소이다 보니까 이렇게 11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이작물로 들깨인데요. 참깨는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들깨만 구이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들깨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짜 먹을 수 있지만 잎들깨 전용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른 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깻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면적이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잎들깨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농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경작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7월 달에 들깨 모종을 정식해가지고 10월 달 정도에 들깨를 수확해가지고 들기름을 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와 달리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별달리 농약을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보자도 충분히 이 들깨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12작물로 소개해드렸던 공심채와는 달리 깻잎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확실히 높고,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에도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작은 텃밭에서는 깻잎만을 목적으로 들깨를 재배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구기작물로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리작물로 완두콩인데요. 사실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콩과작물이 정말 많아요. 완두콩, 강낭콩, 서리태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작두콩까지 정말 다양한 콩과작물들을 텃밭에 심어 재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완두콩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파리작물로 소개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콩과작물 중에서 추위에 가장 강한 텃밭작물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위에 강하다는 이유로 베스트 작물로 소개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른 봄에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른 봄에 심게 되면 병충해 걱정 없이, 그리고 풀 걱정 없이 재배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른 봄까지 기다릴 이유 없이 11월이나 12월 달 말 그대로 월동 재배도 가능한 것이 이 완두콩이기 때문에 수많은 콩과 작물 중에서 딱 하나 이 완두콩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작물은 가지인데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모종으로 5월 초쯤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지요. 사실 5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작물을 소개해드릴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를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렇게 이른 봄에 심어가지고 늦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정말 없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족을 위한 가지 재배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심을 이유도 없이 한두 주 정도만 심는다 하더라도 서리 내릴 때까지 정말 많은 가지를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가지를 텃밭에서 재배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건강에도 좋고 여러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지를 심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텃밭에 가지를 재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5월달에 이 가지 모종을 심고 이후에 장마 내리기 직전까지
또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만 이 가지를 수확해 드시고 이후에는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사실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그 맛이 더 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설이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을 재배까지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감자인데요. 사실 텃밭에 심을 수 있는 땅속 작물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자를 유기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완두콩과 마찬가지로 추위에 아주 강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봄 재배는 물론이고 여름 재배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유기작물로 선별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심을 수 있는 대표작물 완두콩 다음으로 바로 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봄을 대표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감자일 것 같아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대표 작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텃밭에서 꽤 되는 면적에 이 감자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른 봄 최초로 심어주는 텃밭 작물을 하게 되면 이 감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봄과 여름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보 텃밭지기 입장이라고 한다면 꼭 봄 감자만을 심어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텃밭이 아주 넓지 않는 이상, 그리고 봄에 감자를 심지 못해서 꼭 여름에라도 감자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배가 어려운 감자를 심기보다는 이 시기에 심을 수 있는 가을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위 작물로 무인데요. 무 같은 경우에도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위 작물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모종이 아닌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다 보니까 모종값도 아낄 수가 있고 재배 기간도 60일에서 70일 정도로 아주 짧은 편에 속해요. 특히나 봄무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부터도 심어 재배할 수 있다 보니까 병충해 걱정 없이 심어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와 달리 가을 재배도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벌레 피해가 조금은 있지만 농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을 재배도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 재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봄무보다 가을무가 확실히 달고 단단하고 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김장철에 꼭 필요한 재료이다 보니까 실속도 있는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4위 작물로 고추인데요. 고추야말로 텃밭을 대표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위로 선정한 이유라고 한다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고추예요. 초보 텃밭지기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풋고추만 재배하고 아싸리 홍고추는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요. 그만큼 병충해도 많고 재배기한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4위 작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텃밭에서는 이렇게 홍고추를 수확하고 고춧가루를 빻기 위해서 재배하기보다는 풋고추용 전용 모종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풋고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조금은 쉽게 이 고추 농사를 재배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 고추를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위 작물로 쪽파인데요. 쪽파야말로 제가 1위 작물로 소개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병충해가 거의 없고요. 봄, 여름 재배는 물론이고 사실상 땅이 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텃밭에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3개월 정도만 키워 재배하게 되면 언제든 수확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더운 날씨에 이 쪽파 종구를 심어 재배하게 되면 3개월이 아닌 2개월 만에도 충분히 이 쪽파를 수확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쪽파야말로 텃밭을 대표하는 작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정말 높은데요. 오늘 대파를 소개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대파를 대용해서 이 쪽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김장철에 이 쪽파 없이 또 김장을 담글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쪽파만으로도 쪽파김치를 담글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에는 월동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10가지 작물을 소개하면서 추위에 강한 작물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쪽파야말로 추위에 강한 것이 아주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3위 작물로 선정을 하였지만 1위 작물 못지않게 텃밭의 활용도가 높고 키우기 쉬운 그런 텃밭 작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위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하게 되면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봄, 여름 재배는 물론이고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겨울철 별달리 월동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겨울까지 꾸준히 상추를 수확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겨울철 뷰직포 몇 겹만 덮어주게 되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이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일부를 남겨가지고 월동 상추를 맛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1년 내내 재배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재배 기간도 모종으로 심었다라고 한다면 한 달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 작물 중에서 병충해가 아마도 가장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라도 농약 없이 상추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아서 쌈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요리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추 줄기는 보통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추 줄기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것이 바로 이 상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유라고 한다면 상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품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추 품종만 하더라도 5가지 이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이 상추 한 가지만 심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품종의 상추를 심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추하게 되면 조금 흔하고 식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2위 작물로 소개할 정도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추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2위 작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작물인 배추인데요. 배추하게 되면 봄과 가을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하로 재배 기간이 대체로 짧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10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김치의 주 재료가 바로 배추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1위 작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추하게 되면 텃밭에서 키우기 힘든 아주 대표적인 작물 아닌가? 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에 공감은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 작물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서 1위 작물로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벌레 걱정 없이 이 배추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른 봄에 모종을 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추 재배를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3차례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이 중 벌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봄 재배인데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빨리 이 배추 모종을 심어본 것이 3월 초인데요. 이렇게 이른 봄에 배추를 심을 경우에는 배추 모종을 심고 그 위에다가 배색 비닐을 씌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몇 주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이 배추 모종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봄 배추를 재배해 나간다고 한다면 초보자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이 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을 재배 배추만을 생각하셔가지고 배추는 무조건 어려워 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한 번도 봄 배추를 재배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달에 꼭 이 배추 모종을 심어 재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0가지를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독자님들은 올해 어떤 작물이 최고의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본인만이 생각하고 있던 텃밭 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